언제 봐도 좋은 방송, 누구랑 봐도 좋은 방송. 안녕하세요, 호감게임TV의 호감입니다. 이번에 여러분들과 함께 플레이해볼 게임은요, 슬랩파이트입니다. 제가 다녔던 오락실에서는 꽤 장수했던 인기 슈팅 게임이었는데요. 그럼 어떤 게임인지 플레이하면서 이야기를 계속 해보도록 할게요. 출발합니다. 동전을 넣으면 나오는 이 사운드도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좋아했고요. 스타트할 때 나오는 이 소리도 깔끔하게 잘 만들었습니다. 다들 아시는 국민 비기가 있죠. 시작했을 때 총알을 한 방도 안 쏘고 적들이 쏘는 총알을 피하면서 어느 정도 진행을 하다가 일부러 죽습니다. 그러면은 유도탄을 발사하는 비행기가 풀옵션으로 등장을 하죠. 목숨 하나를 잃은 대가로 풀옵션에 기체를 얻는 겁니다. 저도 오락실에서 딱 한 번 해봤는데요, 효율이 좋다는 생각이 안 들더라고요. 어차피 초반은 쉽게 지나갈 수 있는 부분이고 유도탄 비행기를 얻는 게 진행하다 보면은 자연스럽게 업그레이드를 할 수 있거든요. 딱 한 번 해본 그 순간에도 괜히 했다, 그런 생각이 계속 들었던 기억이 납니다. 이 게임은 1986년 토하플랜에서 만들었고요, 타이토에서 유통을 했습니다. 토하플랜에서는 두 번째 만든 슈팅 게임인데 정말 잘 만들었죠. 그렇다고 첫 번째 슈팅 게임이 안 좋았냐? 그건 아닙니다. 타이거 헨리 아시죠? 그 게임이 토하플랜의 첫 번째 슈팅 게임입니다. 타이거 헨리는 이 게임보다 1년 전에 오락실에 발매된 게임이고요. 타이거 헨리는 기본 총알 사거리가 짧은 편이죠. 이 게임도 기본 총알 사거리는 짧습니다. 그래서인지 게임 진행할 때 화면의 아래쪽보다는 중간쯤에서 자꾸 전투를 하게 됩니다. 기체의 무기 파워업 방법은 적들을 파괴하면 별이 나올 때가 있죠. 그 별을 먹음으로써 화면 하단에 칸을 하나씩 채우면서 원하는 위치에 있는 파워업을 선택을 하면 됩니다. 제 경우는 스피드는 3개 올리고요, 그리고 옆으로 나가는 사이드 그 다음에 올리고, 좋아하는 무기는 레이저인데 진행이 좀 편하려고 하면은 지금 사용하는 유도탄도 좋습니다. 첫판 보스는 유도탄을 선택을 해서 이렇게 빙빙빙 돌면은 알아서 공격을 해주고 적 총알은 나를 맞추지도 못하고요. 쉽게 클리어를 했기 때문에 유도 미사일을 선택을 했고요. 이 부분부터는 선택이 좀 갈리죠. 기본 총알을 선호하시는 분도 계시고 유도탄으로 가는 분도 계시고 레이저를 사용하는 분도 계신데, 다음 구역에서는 기본 총알로만 먹을 수 있는 보너스가 나오기 때문에 기본 총알로 가는 걸 추천드립니다. 실드에 불이 들어와 있죠. 실드 보호막을 한번 사용해 주고요, 그리고 기본 총알로 무기를 바꿔줍니다. 이 구역에서는 유도탄이 많이 답답합니다. 적이 한 대만 있으면 유도탄을 한 개만 발사하는데 날아가는 속도도 느리고, 한 개만 발사했을 때는 그 유도탄이 사라질 때까지 다른 유도탄을 발사를 안 하니까 속이 답답하죠. 기본 총알로 업그레이드를 한 기체를 사용할 때는 별을 3개 먹으면은 우리를 도와주는 보조 비행기가 나오거든요. 아주 왼수 같은 놈입니다. 여기서 총알을 이렇게 쏘면은 보너스가 나옵니다. 물음표 때 먹어야지 보너스예요. 한 번 더 맞추면은 그냥 점수만 주는데, 우리를 도와준다는 그 보조 비행기는 저 보너스를 총알로 없애버립니다. 점수로 만들어버리거든요. 아주 그런 왼수가 없어요. 그렇다고 잘 싸우느냐? 잘 싸우지도 못하는 놈이 눈앞에서 얼쩡거리니까 그거 쳐다보다가 괜히 내가 한 대 죽을 때도 있었고요. 이 게임은 폭탄이 없습니다. 위험한 상황을 순발력으로 피하는 방법밖에 없지만 고수들은 이 상황을 이렇게 무기 교체를 하면서 위기를 피하는 방법을 사용하기도 했습니다. 이 구역이 총알이 정말 많이 나오는 그런 장소였기 때문에
미리 세팅을 해놓고서 총알이 많이 나올 때 사용을 하는 겁니다. 이 구역에서는 저는 레이저가 편합니다. 유도탄을 사용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뭐 각자 생존 확률이 높은 기체를 선택을 하게 되겠죠. 윙을 붙이면은 저렇게 총알은 넓게 나가지만요, 피격 범위가 넓어지니까 아무리 잘 피하려고 해도 날개는 금방 잃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윙을 붙이는 것보다 보호막을 한번 사용하는 걸 더 선호를 합니다. 보호막은 총알을 3방을 막아주더라고요. 그런데 그것도 처음에 막 발동했을 때 3방이지 금방 깜빡임이 사라지더라고요. 더 불합리한 건 녹색일 때만 총알을 막아줍니다. 녹색이 켜졌다 꺼졌다 다시 켜지기 전에 총알을 맞으면 그냥 죽어요. 시간도 짧은데 정말 우리들한테 불리한 그런 조건도 달아줬죠. 음악이 바뀌었습니다. 두 번째 보스의 등장이고요. 나타나자마자 왼쪽과 오른쪽에 사이드를 레이저로 한번 쭉 지져주면은 가운데 본체에서 총알 2발만 쏩니다. 2발 정도야 누구나 쉽게 피할 수 있죠. 유도탄은 이런 식으로 공략이 안 됩니다. 그러면 어려운 보스가 되겠죠. 대부분 저처럼 공략을 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 보스를 클리어를 하고 난 후에는 대부분 유도탄이나 일반 총알을 사용을 하셨는데 잘 사용을 안 하는 폭탄 총알을 한번 선택을 해봤습니다. 여기서만 보여드릴 수 있을 것 같아서 선택을 해봤는데요. 생각보다 위력도 좋지 않고요. 그리고 사거리도 짧고 단발로 나가기 때문에 실수가 아닌 이상 이 기체를 선택을 안 하셨을 겁니다. 피할 수 있을 것 같았는데 한 마리가 죽었네요. 이 게임의 어려운 점은 한번 죽으면 살아나기가 어려운 거죠. 파워업 상태에서도 죽었는데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총알 피하기는 더 어렵고요. 또 죽었다 그러면은 다시 뒤로 가서 죽었던 부분부터 시작을 하기 때문에 그 지역을 벗어나지 못하면 반복하다가 결국은 게임 오버가 나는 거죠. 이런 진행 방식의 업그레이드도 같은 그라디우스나 사라만다 그런 게임도 한번 죽으면 그냥 뭐 게임 오버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나마 죽었을 때 스피드업을 한 단계 할 수만 있다면 아이고 또 죽었네요. 이렇게 어렵다니까요. 그나마 스피드업 한번 할 수 있으면 그게 다행이랄까요. 정말 스피드업이 간절하잖아요. 그래서 에라 모르겠다 하면서 스피드업만 계속 5번 정도 누르면서 살면은 이제는 너무 빨라져가지고 그 구역을 벗어났다고 해도 너무 빨라서 컨트롤이 힘들어지는 바람에 날라오는 총알에 제가 갖다 박는 그런 현상으로 또 목숨 하나를 잃게 되기도 하고요. 그나마 저는 운이 좋게 어려운 구역은 일단 피했습니다. 여기서 스피드 더 올렸다가는 망하니까 올릴 순 없고요. 스피드는 딱 3개 정도가 적당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세 번째 칸에 있는 사이드, 이 옵션도 없으면 굉장히 불편하더라고요. 그래서 한 마리가 죽었을 때 사이드를 먼저 붙이느냐 아니면은 무기를 바꾸느냐인데 아이고 이렇게 죽으면 안 되는데 자꾸 죽네요. 일단 1회차는 클리어를 해야지 되는데 이 게임이 오라시에서 나름 장수 게임이었기 때문에 고수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이 게임은 엔딩이 없습니다. 무한 루프 게임이었고요. 고수들은 1회차 정도는 가볍게 클리어했고 2바퀴, 4바퀴까지 도는 걸 봤는데 저는 4바퀴는 못 돌고요. 2바퀴도 못 돕니다. 1바퀴 정도는 돌았습니다. 이 당시에 슈팅 게임은 본체에 총알이 스치기만 해도 바로 터지잖아요.
파워업을 하면은 이렇게 기체가 2배로 커지는 겁니다. 총알이 많이 날라올 때는 기체가 커져가지고 좋다고만은 할 수도 없습니다. 그렇다고 안 할 순 없고요. 세 번째 보스의 등장입니다. 이번 보스가 굉장히 생긴 게 특이하죠. 해골 모양으로 만들어졌고요. 저 눈은 우리를 계속 따라다니면서 쳐다봅니다. 해골의 머리 부분에 있는 유리창이 점점 금이 가죠. 보스의 내구도를 표현해주는 이런 방법은 좋았습니다. 소소한 재미로 이렇게 식물 키우기도 할 수 있고요. 점수도 올라가고, 그리고 많이 레이저를 맞추면은 꽃도 피우는데 오늘은 봄인데 꽃을 못 피웠습니다. 네 번째 보스인데 음악이 바뀌지 않네요. 이 보스는 사이드라는 무기만 있으면 쉽게 클리어가 가능합니다. 이렇게 사이드로 맞춰주면은 쉽게 공략이 가능하죠. 물론 정면에 있으면 총알 엄청 쏴댑니다. 이 게임은 특이하게 공중에서 등장하는 적이 없습니다. 슈팅 게임인데 특이하죠. 우리만 날아다닙니다. 적들은 다 땅에 있어요. 비행기는 등장을 하는데 그냥 장식품처럼 바닥에만 있을 뿐입니다. 곧 최종 보스전이고요. 그 전에 게임의 스토리를 말씀드리면요, 우주에 헬스트 성인이라는 외계인이 있는데 그 외계인이 가우디라는 컴퓨터를 발명을 하게 되죠. 하지만 그 컴퓨터는 굉장히 빠르게 성장을 합니다. 요즘에 AI가 생각이 나는 그런 컴퓨터인가 봐요. 혼자서 엄청나게 성장을 해서 자신을 만든 헬스트 성인을 점령을 해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힘으로 전 우주를 점령을 해나가는 거죠. 마지막 보스였는데 너무 쉽게 끝났군요. 네, 가우디를 처치한 겁니다. 그 가우디가 전 우주를 넘어서 지구까지 위협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위기에 빠진 우주도 구하고 지구도 구하기 위해 우리는 슬랩파이트를 타고 가우디를 파괴하러 출동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 게임에 또 다른 제목이 있습니다. 알콘. 외계인 우주국가연합을 알콘이라고 합니다. 이 게임의 시대적 배경은 2059년입니다. 얼마 안 남았죠. 우리도 그때 알콘 연합이 되어서 슬랩파이트에 출동을 볼 수 있을지 모릅니다. 어릴 적에 이 게임 처음 접했을 때는 개인적으로 좀 복잡하다고 생각을 하면서 게임을 했거든요. 왜냐면 영어를 전혀 모르는 그런 나이였기도 했고요. 그리고 파워업을 어느 칸에서 어떻게 눌러야지 되는지 그냥 암기를 해야지 됐습니다. 실전 게임을 하면은 이게 원하는 위치에서 파워업을 하는 건지 아닌지 긴가민가 하면서 잘못된 위치에서 잘못 파워업을 해가지고 망하는 게임도 게임 초반에는 잦았었고요. 그래서 잘 모를 때는 무조건 유도턴만 선택을 했었습니다. 회차가 진행될수록 총알은 점점 빨라지는 거 당연한 이치죠. 이렇게 해서 오늘도 우리는 지구의 평화도 지키면서 우주의 평화도 지켰습니다. 이 게임도 알게 모르게 여러 기종으로 많이 이식됐는데요. 그 중에 메가드라이브 버전은 초월 이식이라는 얘기를 들을 정도로 정말 잘 이식이 됐습니다. 파워업을 할 때도 음성 지원도 됩니다. 게임 오버가 되었을 때 흘러나오는 이 음악도 저는 지금 들어도 좋더라고요. 그리고 머릿속에 아직도 확실하게 남아있는 게 신기합니다. 죽을 때까지 안 잊어먹을 것 같아요. 오늘도 귀중한 시간 내주셔가지고요, 호강게임TV를 봐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호강게임TV를 봐주시는 모든 분들 언제나 하시는 일 술술술술 풀리기를 제가 늘 바라고 있는 거 아시죠? 저는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재밌는 게임 가지고요 금방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때까지 지금처럼 늘 건강하시고요. 금방 올게요. 감사합니다.